여러분, 혹시 올해 스마트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느끼셨나요? 샤오미, 오포 같은 가성비 폰들이 출하량을 20%나 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이 한 분기 만에 60% 이상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그냥 주문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애플과 구글 임원들이 한국 시골 호텔에 몇 주씩 장기 투숙하면서 물량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1%도 안 되는 틈새 시장이었던 HBM 메모리가 지금은 80조 원 규모의 핵심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60%를 한국 회사 하나가 쥐고 있습니다.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목을 매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AI가 왜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먹어치우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왜 한국 반도체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 상황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파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빵집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기억해 두시면 오늘 영상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집은 원래 단팥빵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단팥빵 1000개를 구워서 1000원씩 받고 팔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 손님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손님의 이름은 AI입니다. AI 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장님, 저한테 16단짜리 초호화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가격은 얼마든 드릴게요. 이 웨딩 케이크 하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단팥빵 1000개 가격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마진율이 60%가 넘어요. 단팥빵 팔아서는 상상도 못할 수익이죠.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케이크를 만들겠죠? 문제는 밀가루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케이크 하나를 만들려면 단팥빵 4개 분량의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팥빵 만드는 기계를 끄고 그 밀가루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빵집 사장님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단팥빵을 사러 온 동네 주민들은 텅 빈 진열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단팥빵 10개에는 이제 5,000원입니다 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단팥빵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입니다. 웨딩 케이크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빵집 사장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고요. 케이크를 주문한 부자 손님 AI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단팥빵을 사러 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발을 구르는 동네 주민들, 이게 바로 애플, 샤오미,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AI라는 손님은 이렇게 비싼 웨딩 케이크만 고집하는 걸까요? 일반 단팥빵으로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AI가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대화 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들은 수천억 개, 많게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AI의 뇌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에 뇌세포가 약 860억 개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AI 모델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대답을 하려면 이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순식간에 훑어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파라미터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AI의 두뇌인 GPU가 연산을 하려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GPU는 엄청나게 일을 빨리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은 1초에 재료를 수 테라바이트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공장으로 운반하는 도로가 2차선 국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를 실은 트럭들이 도로에서 꽉 막혀버립니다. 공장은 1초에 수 테라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도로로는 1초에 몇십 기가바이트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장이 재료가 안 와서 일을 못해! 라고 소리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GPU를 사도 병목 현상 때문에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기존의 일반 D램이 바로 이 2차선 국도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전문 용어로 대역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역폭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HBM입니다. HBM은 뭐가 다르냐면요. 도로를 옆으로 넓힌 게 아니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겁니다. 일반 D램이 2차선 국도라면 HBM은 1024천 2층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D램 칩을 얇게 깎아서 8장, 12장, 최신 제품은 16장까지 수직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각 층을 관통하는 아주 작은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연결합니다. 이 기술을 TSV라고 부릅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동시에 수천 개의 통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이 기존 D램의 수십 배로 늘어나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2025년 HBM 시장 규모가 약 416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25.5% 성장한 겁니다. 1년 만에 시장이 2배 이상 커진 거죠. 2026년에는 이게 600억 달러, 약 8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전만 해도 전체 D램 시장의 1%도 안 됐던 HBM이 지금은 전체 D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판도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57%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22%에서 32% 정도로 2위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21%에서 22% 정도로 3위입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인 루빈에 들어갈 HBM4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UBS의 분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이 한국 기업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AI 모델의 폭발적인 대형화입니다. 2022년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AI 모델들은 미친 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수백억 개에서 수천억 개, 이제는 수조 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 메모리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유로 다시 설명드리면요. AI라는 손님의 식욕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예전에는 단팥빵 방 몇 개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16단 웨딩 케이크를 통째로 먹어치워야 배가 차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HBM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HBM 없이는 수천만 원짜리 GPU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재료가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HBM 생산의 극악한 난이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BM은 얇게 깎은 D램 칩을 수직으로 8단, 12단, 16단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각 층을 연결하기 위해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구멍을 수천 개씩 뚫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좀 특이합니다.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대신 바닥을 뚫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수천 개 설치해야 합니다. 한 층이 아니라 16층 전체를 관통해서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중에 단 하나라도 고장나면 아파트 전체를 못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HBM의 TSV 공정입니다. 실제로 HBM4부터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은 난이도가 더 극악합니다. 초기 수율이 10%에서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10개 만들면 8개, 9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생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HBM 1GB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DRAM 1GB를 만들 때보다 웨이퍼 면적을 약 4배나 더 써야 합니다. 웨이퍼가 뭐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둥근 원판인데 이게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앞서 빵집 비유에서 밀가루에 해당하는 것.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단팥빵 4개 분량의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 4배라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웨이퍼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HBM 하나 만들 때마다 일반 DRAM 4개 분량의 웨이퍼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제로섬 라인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DRAM을 팔면 1달러를 법니다. 그런데 HBM을 팔면 5달러에서 6달러를 벌 수 있어요. 게다가 마진율이 60%가 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HBM을 만들겠죠?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기존의 스마트폰용 램과 PC용 램을 만들던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서 HBM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에 줄 HBM 웨이퍼 한 장은 곧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 웨이퍼 한 장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빵집 사장님이 단팥빵 기계를 끄고 케이크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훨씬 많이 벌지만 동네 주민들은 빵을 못 사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2026년 1분기 서버용 DRAM 가격이 전분기 대비 60%에서 70% 인상됐습니다. 3분기만 해요. 그리고 이건 서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HBM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범용 DRAM 공급도 줄어들었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전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재기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 상황을 미리 감지했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도 못 돌린다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한국화성과 이천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 인근 호텔에 장기 투숙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주씩 묵으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2025년 중반 이후로 이 지역 호텔 예약률이 300%나 뛰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시가총액 4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기업의 임원들이 한국 시골 호텔에서 몇 주씩 살면서 반도체를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당장 필요한 물량만 사는 게 아닙니다. 2년, 3년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남은 물량까지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빵집 비유로 다시 설명드리면요, 부자 손님 AI가 앞으로 3년간 이 빵집에서 나오는 모든 케이크는 내가 다 살게 라고 계약해버린 거예요. 다른 손님들은 케이크는커녕 단팥빵 부스러기도 구하기 힘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AI 모델이 거대해지면서 HBM이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HBM은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율도 낮고 웨이퍼도 4배나 더 들어갑니다. 셋째,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되는 HBM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줄었습니다. 넷째, 빅테크들이 물량을 미리 싹쓸이해서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대란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란의 최종 피해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가격이 60% 이상 뛰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실제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26년 출하량 목표를 20%나 줄였습니다. 가성비 폰을 만들 수가 없어진 거예요. 남은 선택지는요?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을 수십만 원 올리는 겁니다. 결국 2026년 지금 우리는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스마트폰과 PC를 사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AI 기술 발전에 대해 전 인류가 지불하는 일종의 청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AI 텍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I 세금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에도 마이크론이 있고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왜 빅테크들은 한국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 비밀은 기술력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MRMUF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HBM은 D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잖아요. 그런데 칩과 칩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고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경쟁사들은 TC-NCF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필름 형태의 접착제를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을 잘 방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MRMUF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내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요. 열 방출 효율이 훨씬 높고 생산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3와 HBM3E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GPU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새 GPU를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메모리를 같이 개발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급 관계가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 수준의 결속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핵심 AI 가속기인 H100, H200, 그리고 차세대 누빈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은 HBM3 초기 시장 진입에 좀 늦었습니다. 수율 문제로 고전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삼성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서 모두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HBM4부터는 메모리 아래에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부품이에요. 이걸 만들려면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삼성은 이걸 1걸 수주해서 납기를 단축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HBM4 테스트에서 삼성이 속도와 전력 효율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삼성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장밋빛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 한국은 반도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문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단합니다. 이 두 회사 없이는 그들의 AI 비전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BM3E와 HBM4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한 거예요. 메모리 가격 폭등은 한국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무역 수지 개선, 원화 가치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리는 낙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의 추격입니다. 창신 메모리, 영어로 CXNT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2026년 HBM3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물량 공세로 저가 HBM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LCD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한때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LCD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HBM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AI 거품 붕괴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AI 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 투자 열풍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HBM을 사들이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AI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 AI 투자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2027년 이후 갑자기 투자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 창고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재고의 역습이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미중 갈등 격화가 언제든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K반도체 파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살얼음판 호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좀 더 내다보겠습니다. HBM이 지금의 왕이라면 차세대 왕권을 노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CXL이라고 합니다. Compute Express Link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각자 자기만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 책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책상에 앉은 학생은 자기 책이 다 떨어졌는데 세 번째 책상에 앉은 학생의 책꽂이는 꽉 찼어요. 그런데 칸막이 때문에 책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의 문제입니다. 유휴 메모리라고 해서 쓰지 않는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CXL은 이 칸막이를 허물어 버립니다. 개별 책상에 책꽂이 대신 주방 한가운데 거대한 공유 냉장고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요리사가 필요한 만큼 재료를 꺼내 쓸 수 있어요. 메모리 낭비가 없어지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2028년까지 CXL 시장은 16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CXL 2.0 기반의 고용량 D램 모듈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HBM 다음 전쟁터가 CXL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의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HBM이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HBM은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웨이퍼를 4배나 더 씁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돈이 되는 HBM 라인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일반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려고 단팥빵 기계를 껐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빵을 못 사게 된 거죠. 셋째, 빅테크 기업들의 사재기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2, 3년치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메모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넷째, 그 결과 메모리 가격이 60% 이상 폭등했고 우리는 더 비싼 스마트폰과 PC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섯째, 이 혼란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력과 엔비디아와의 동맹으로 HBM 시장의 60%를 장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턴키 솔루션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 세계 빅테크가 한국에 목을 매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AI 거품 붕괴 가능성, 지정학적 갈등, 이런 요인들이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지금의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 반도체가 올라타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을수록 추락의 위험도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와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AI 메모리 대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스마트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느끼셨나요? 샤오미, 오포 같은 가성비 폰들이 출하량을 20%나 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이 한 분기 만에 60% 이상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그냥 주문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애플과 구글 임원들이 한국 시골 호텔에 몇 주씩 장기 투숙하면서 물량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1%도 안 되는 틈새 시장이었던 HBM 메모리가 지금은 80조 원 규모의 핵심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60%를 한국 회사 하나가 쥐고 있습니다.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목을 매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AI가 왜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먹어치우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둘째, 왜 한국 반도체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 상황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파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빵집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기억해 두시면 오늘 영상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집은 원래 단팥빵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단팥빵 1000개를 구워서 1000원씩 받고 팔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 손님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손님의 이름은 AI입니다. AI 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장님, 저한테 16단짜리 초호화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가격은 얼마든 드릴게요. 이 웨딩 케이크 하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단팥빵 1000개 가격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마진율이 60%가 넘어요. 단팥빵 팔아서는 상상도 못할 수익이죠.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케이크를 만들겠죠? 문제는 밀가루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케이크 하나를 만들려면 단팥빵 4개 분량의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팥빵 만드는 기계를 끄고 그 밀가루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빵집 사장님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단팥빵을 사러 온 동네 주민들은 텅 빈 진열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단팥빵 10개에는 이제 5,000원입니다 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단팥빵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입니다. 웨딩 케이크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빵집 사장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고요. 케이크를 주문한 부자 손님 AI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단팥빵을 사러 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발을 구르는 동네 주민들, 이게 바로 애플, 샤오미,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AI라는 손님은 이렇게 비싼 웨딩 케이크만 고집하는 걸까요? 일반 단팥빵으로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AI가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대화 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들은 수천억 개, 많게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AI의 뇌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에 뇌세포가
약 860억 개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AI 모델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대답을 하려면 이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순식간에 훑어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파라미터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AI의 두뇌인 GPU가 연산을 하려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GPU는 엄청나게 일을 빨리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은 1초에 재료를 수 테라바이트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공장으로 운반하는 도로가 2차선 국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를 실은 트럭들이 도로에서 꽉 막혀버립니다. 공장은 1초에 수 테라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도로로는 1초에 몇십 기가바이트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장이 재료가 안 와서 일을 못해! 라고 소리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GPU를 사도 병목 현상 때문에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기존의 일반 D램이 바로 이 2차선 국도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전문 용어로 대역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역폭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HBM입니다. HBM은 뭐가 다르냐면요. 도로를 옆으로 넓힌 게 아니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겁니다. 일반 D램이 2차선 국도라면 HBM은 1024,002층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D램 칩을 얇게 깎아서 8장, 12장, 최신 제품은 16장까지 수직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각 층을 관통하는 아주 작은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연결합니다. 이 기술을 TSV라고 부릅니다. 실리콘 관통 전급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동시에 수천 개의 통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이 기존 D램의 수십 배로 늘어나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2025년 HBM 시장 규모가 약 416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25.5% 성장한 겁니다. 1년 만에 시장이 2배 이상 커진 거죠. 2026년에는 이게 600억 달러, 약 8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전만 해도 전체 D램 시장의 1%도 안 됐던 HBM이 지금은 전체 D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판도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57%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22%에서 32% 정도로 2위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21%에서 22% 정도로 3위입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인 루빈에 들어갈 HBM4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UBS의 분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이 한국 기업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AI 모델의 폭발적인 대형화입니다. 2022년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AI 모델들은 미친 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수백억 개에서 수천억 개, 이제는 수조 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 메모리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유로 다시 설명드리면요. AI라는 손님의 식욕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예전에는 단팥빵 방 몇 개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16단 웨딩 케이크를 통째로 먹어치워야 배가 차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HBM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HBM 없이는 수천만 원짜리 GPU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재료가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HBM 생산의 극악한 난이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BM은 얇게 깎은 D램 칩을 수직으로 8단, 12단, 16단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각 층을 연결하기 위해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구멍을 수천 개씩 뚫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좀 특이합니다.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대신 바닥을 뚫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수천 개 설치해야 합니다. 한 층이 아니라 16층 전체를 관통해서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중에 단 하나라도 고장나면 아파트 전체를 못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HBM의 TSV 공정입니다. 실제로 HBM4부터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은 난이도가 더 극악합니다. 초기 수율이 10%에서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10개 만들면 8개, 9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생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HBM 1GB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D램 1GB를 만들 때보다 웨이퍼 면적을 약 4배나 더 써야 합니다. 웨이퍼가 뭐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둥근 원판인데 이게 반도체 공장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앞서 빵집 비유에서 밀가루에 해당하는 것.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단팥빵 4개 분량의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 4배라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웨이퍼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HBM 하나 만들 때마다 일반 D램 4개 분량의 웨이퍼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제로섬 라인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D램을 팔면 1달러를 법니다. 그런데 HBM을 팔면 5달러에서 6달러를 벌 수 있어요. 게다가 마진율이 60%가 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HBM을 만들겠죠?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기존의 스마트폰용 램과 PC용 램을 만들던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서 HBM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에 줄 HBM 웨이퍼 한 장은 곧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 웨이퍼 한 장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빵집 사장님이 단팥빵 기계를 끄고 케이크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훨씬 많이 벌지만 동네 주민들은 빵을 못 사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2026년 1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60%에서 70% 인상됐습니다. 3분기만 해요. 그리고 이건 서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HBM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범용 D램 공급도 줄어들었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전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재기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 상황을 미리 감지했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도 못 돌린다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한국화성과 이천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 인근 호텔에 장기 투숙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주씩 묵으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2025년 중반 이후로 이 지역 호텔 예약률이 300%나 뛰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시가총액 4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기업의 임원들이 한국 시골 호텔에서 몇 주씩 살면서 반도체를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당장 필요한 물량만 사는 게 아닙니다. 2년, 3년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남은 물량까지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빵집 비유로 다시 설명드리면요, 부자 손님 AI가 앞으로 3년간 이 빵집에서 나오는 모든 케이크는 내가 다 살게 라고 계약해버린 거예요. 다른 손님들은 케이크는커녕 단팥빵 부스러기도 구하기 힘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AI 모델이 거대해지면서 HBM이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HBM은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율도 낮고 웨이퍼도 4배나 더 들어갑니다. 셋째,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되는 HBM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줄었습니다. 넷째, 빅테크들이 물량을 미리 싹쓸이해서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대란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란의 최종 피해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가격이 60% 이상 뛰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실제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26년 출하량 목표를 20%나 줄였습니다. 가성비 폰을 만들 수가 없어진 거예요. 남은 선택지는요?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을 수십만 원 올리는 겁니다. 결국 2026년 지금 우리는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스마트폰과 PC를 사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AI 기술 발전에 대해 전 인류가 지불하는 일종의 청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AI 텍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I 세금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에도 마이크론이 있고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왜 빅테크들은 한국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 비밀은 기술력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MRMUF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HBM은 D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잖아요. 그런데 칩과 칩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고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경쟁사들은 TC-NCF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필름 형태의 접착제를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을 잘 방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MRMUF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내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요. 열 방출 효율이 훨씬 높고 생산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3와 HBM3E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GPU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새 GPU를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메모리를 같이 개발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급 관계가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 수준의 결속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핵심 AI 가속기인 H100, H200, 그리고 차세대 누빈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은 HBM3 초기 시장 진입에 좀 늦었습니다. 수율 문제로 고전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삼성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서 모두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HBM4부터는 메모리 아래에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부품이에요. 이걸 만들려면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삼성은 이걸 일괄 수주해서 납기를 단축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HBM4 테스트에서 삼성이 속도와 전력 효율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삼성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장밋빛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 한국은 반도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문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단합니다. 이 두 회사 없이는 그들의 AI 비전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BM3E와 HBM4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한 거예요. 메모리 가격 폭등은 한국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무역 수지 개선, 원화 가치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리는 낙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의 추격입니다. 창신 메모리, 영어로 CXNT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2026년 HBM3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물량 공세로 저가 HBM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LCD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한때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LCD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HBM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AI 거품 붕괴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AI 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 투자 열풍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HBM을 사들이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AI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 AI 투자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2027년 이후 갑자기 투자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 창고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재고의 역습이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미중 갈등 격화가 언제든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K반도체 파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살얼음판 호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좀 더 내다보겠습니다. HBM이 지금의 왕이라면 차세대 왕권을 노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CXL이라고 합니다. Compute Express Link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각자 자기만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 책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책상에 앉은 학생은 자기 책이 다 떨어졌는데 세 번째 책상에 앉은 학생의 책꽂이는 꽉 찼어요. 그런데 칸막이 때문에 책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의 문제입니다. 유휴 메모리라고 해서 쓰지 않는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CXL은 이 칸막이를 허물어 버립니다. 개별 책상에 책꽂이 대신 주방 한가운데 거대한 공유 냉장고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요리사가 필요한 만큼 재료를 꺼내 쓸 수 있어요. 메모리 낭비가 없어지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2028년까지 CXL 시장은 16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CXL 2.0 기반의 고용량 D램 모듈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HBM 다음 전쟁터가 CXL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의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HBM이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HBM은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웨이퍼를 4배나 더 씁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돈이 되는 HBM 라인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일반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려고 단팥빵 기계를 껐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빵을 못 사게 된 거죠. 셋째, 빅테크 기업들의 사재기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2, 3년치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메모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넷째, 그 결과 메모리 가격이 60% 이상 폭등했고 우리는 더 비싼 스마트폰과 PC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섯째, 이 혼란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력과 엔비디아와의 동맹으로 HBM 시장의 60%를 장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턴키 솔루션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 세계 빅테크가 한국에 목을 매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AI 거품 붕괴 가능성, 지정학적 갈등, 이런 요인들이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지금의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 반도체가 올라타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을수록 추락의 위험도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와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AI 메모리 대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